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83%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어제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가가 21%까지 올라갔었고 4만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자, 종가가 11% 정도로 마감을 해버리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발생을 시켰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됐었던 것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 시작 전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대우건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실적 발표 시즌에는 세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다 보니까 세론이 나와줬었던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자명한 자리였기 때문에 윗꼬리가 마찬가지로 발생이 좀 됐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음날 음봉을 줄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4만원에서 더 시원하게 쭉쭉 치고 올라갔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켰었던 그런 어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음봉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실적 발표도 한번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조정을 좀 아무래도 길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해야겠다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 절대로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시세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우건설 오히려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내가 아직까지도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이 투경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봐드리면서, 이 매매법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1000만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냥 무료로 다 오픈을 해드릴 생각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단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던 것은 결국엔 누구의 매도 물량이었다? 바로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800만 주 가까이나 매도세를 쏟아내버리는 바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매수한 걸로 찍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대우건설,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 뚫어준 지 얼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폭등 흐름 이어나가 보자, 그것도 그냥 폭등이 아니라 대폭등 한번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의 댓글이 뭔데 이렇게까지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에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이게 지금 투자 경고 들어갔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대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우건설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캔들 흐름이지만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종가상의 5일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잘 지켜내봐주고 있는 모습이면서, 우리가 대우건설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좀 쳤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는데 그 박스를 고가 돌파한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검정색 선 쳐놓았었던 라인이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요건에 해당하는 그 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이 라인에서 5일선이 형성되면서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까지도 대우건설을 매수하시지 못한 분들, 그러면서 대우건설을 매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 타점을 삼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대우건설은 어제 무슨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냐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2,556억이라고 하면서 전년 대비 68.9%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건축 부분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실적 부분이 지금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여전히 녹아있는 자리면서, 그런 부분은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왔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보시다시피 정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 확대라고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돕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바로 오늘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어떤 거일 수밖에 없겠다? 바로 이 세일즈에 의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전에도 여러분들 체코 원전을 따오면서 이 정부의 원전 세일즈에 대한 부분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던 만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준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체코 원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코바니를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코바니 플러스 테멜린까지도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체코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라든지 아니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원전 협력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원전 세일즈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랑 이미 많은 협력을 가져가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자리가 맞지만,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폭등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설명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특정 매매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제가 투경 매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투경 매매법이 무엇이냐면요, 투자 경고로 들어간 다음에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투경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이전에 진행이 됐었던 바로 이 원이콜링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경 매매법이 3번이나 먹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2에서 4일차 때 우리가 종가상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요, 그 뒤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이렇게 날아갔었던 게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9월 1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이콜링스 9월 12일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잡아갔으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으면서 추가적으로 투경 해제 시켜놓고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줘 버리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가 마찬가지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이콜링스 10월 14일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요 구간에서 딱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던 원이콜링스 결국에는 무엇으로 들어갔다? 투자 위험으로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던 조단위 종목 중에서는 사실 이런 패턴이 잘 나오지 않는데,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까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이면서 이 구간에서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이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급락도 연출이 됐었고 11선도 이탈됐었던 구간이 분명하게 연출됐었기 때문에 최대한 4일차에 가깝게 매수할 수 있었던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 번째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을 11월 13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이콜링스 11월 13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2에서 4일 차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11선도 이탈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지지가 형성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잡아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줬었던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원이콜링스 한 가지 사례만 보면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기술의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처음으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 그러면서 두 번째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 두 번 다 먹혀 들어갔었던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으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바로 1월 2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고, 공시사항은 1월 22일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기술이 1월 22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다리는 이 횡보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공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2일차 때 잡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다는 말씀이고,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더 보면 믿을 수가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H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HJ중공업의 케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HG중공업이 전형적인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 정석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날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8월 14일에 공시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HG중공업이 8월 14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갔으면 이것이 원래 이제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열흘차 때 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다가 상한선을 쳐놓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해제시키는 이 판단일에 정확하게 그 바로 직전까지 갖다 붙여놓은 다음에 해제를 시켜놓자마자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G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나 지금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이 매매법을 가지고 1000만원씩 또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오늘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중요한 타점이라든지 소식, 그러면서 투자경고 매매법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일가 매매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께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짚어봐 드렸었던 사람이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우건설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람이 계속 팔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나도 대우건설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트레이더 K라는 사람은 나보다도 더한 광신도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이런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면서 명백하게도 광기로 들어갔었던 3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언제라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트레이더 K입니다라고 하면서 대우건설 매도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까지도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이 보시다시피 3월 20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3연속 장대 양봉을 보면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로 실제로 20% 정도 낙폭을 보였었던 대우건설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나 많이 올라버렸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월 7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7일에 제가 분명하게도 대우건설 장대 양봉까지 그려가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인데,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17,350원 영역에서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까지 대우건설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사유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 대우건설 단기적인 고점을 찍으면서 마이너스 20% 가까이 밀릴 수 있는 날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영상 분명하게 찍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는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면서 21선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스리슬쩍 올라탔었던 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3월 10일 이 캔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0일 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3월 20일에는 매도 타점까지 18,900원 영역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날 이 캔들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렸다가, 그러면서 돌아나가기 전에 4월 3일 날에는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4월 3일 날에 대우건설을 16,82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패턴
자체가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둥근 천장형을 맞이하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을 연출해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일단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광기가 터져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휴릴로봇의 케이스처럼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뜨리는 케이스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더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역대급 실적으로 인한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이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녹아있는 구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는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체코 같은 경우에도 두코바니 뿐만이 아니라 테멜린까지도 우리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이 체코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있겠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있는 상황,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원전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튀어올랐었던 자리가 연출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이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다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류는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턴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미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다 같은 섹터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가 가면서 이 반도체를 돌리려고 하면 반도체가 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밥에 해당하는 것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혈관을 통해서 뇌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혈관에 해당하는 것이 전선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고가를 넘어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투자 경고로 인해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추세선을 점점 지그재그로 타고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둥근 천장형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급락도 연출될 수 있는 자리인 이유가 대우건설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정말로 쉼없이 올랐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564-4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